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우주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목성의 위성, 그러니까 목성의 달인 유로파의 바다가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곳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라면 지구와 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유로파의 얼음층 밑에 있는 땅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이 물의 성분이 지구와 비슷하다는 건데, 이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가 8년 동안 이 관측한 자료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로파는 한 3km에서 깊게는 30km에 달하는 이 얼음층으로 덮여 있고요. 네. 그 아래에 이 대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번에 연구팀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 유로파의 바다는 암석에 갇혀있던 물이 흘러나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대양이 이산화탄소와 칼슘, 황이 많이 들어있는 약산성 상태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황성분보다는 이 염화물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유로파의 대양 성분이 지구의 바닷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 연구팀은 이렇게 바닷속에 염화물이 풍부해졌다면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뭐 꽤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유로파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력한 곳으로 꼽혀왔는데, 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있는 곳이 지구밖에 없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런 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이 목요일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폐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50대 여성인데 지난 2월 28일에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지 3시간 만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러 가지 치료제를 투여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를 못했고요. 다음 날인 이 3월 1일에 에크모를 연결을 했습니다. 예. 폐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에크모를 이용을 해서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뒤에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체내로 흘려보내는 건데, 예. 결국은 이 지난달 20일에 의료진이 수술을 결정을 하고요. 8시간에 걸친 폐 이식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에크모 없이도 호흡을 할 수 있고요. 이식 후에 주로 나타나는 이 급성 거부 반응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아니, 환자분이 많이 호전됐다니까 일단 다행인데요. 네. 국내에서 이처럼 코로나19 환자에게 폐이식을 해서 수술이 성공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폐이식이 참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폐이식은 원래도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통 이 성공률이 70% 정도이고요. 이렇게 에크모 환자의 경우는 절반 정도인 한 50% 정도로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식 후에도 이 5년 생존율이 50에서 60% 정도라고 하는데, 의료진은 이 건강하고 젊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이 폐 섬유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폐 이식까지 갈 위험이 크다면서 네.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개인 방역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이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예. 이번 주 저희가 이 스마트 라이프에서 소개했던 이 배송 기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배달 로봇은 물론이고요. 네. 또 도서 지역에 마스크를 드론으로 배송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로 드론 배달이 요즘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가나를 예로 들자면 이 가나에서는 의료용품을 드론이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 감염 환자의 검체를 전달하는데 이 드론을 시험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긴급 승인을 얻어서 드론이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사람과 접촉하는 게 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이 로봇의 경우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음식을 배달하던 로봇이 요즘은 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달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극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비대면 배송 기술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하고 또 우리 생활에 또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드론 배송 기술이 실제로 이제 도입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적어도 우리의 위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적용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2위 역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인데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기가 사람을 옮겨 다니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혹시 이 코로나19를 옮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탈리아 연구팀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이 모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모기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피를 빨아먹도록 했더니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옮기는 바이러스이고요. 만일 이 모기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이 모기가 사람 피부에 빨대처럼 주둥이를 꽂아서 피를 빠는데 이때 모기의 침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물었던 사람의 피가 다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지난밤에 자다가 모기에 정말 많이 물려서 지금도 좀 간지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릴 경우에는 오한이나 발열과 같은 증상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최근 이 국내에서도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바로 이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는 몰라도 적어도 코로나19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 중국에서 이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또다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또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과학자들은 이 G4라는 이름의 이 바이러스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계통이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필요한 특징을 모두 지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돼지를 통해 옮겨지는 바이러스가 변이하면 사람 간의 전염이 쉬워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 대유행, 팬데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중국의 돼지 사육장에서 예. 전체 근무자의 10.4%가 이미 감염이 된 것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군요. 중국에서 일단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 사실 지나치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만큼 예. 앞으로 좀 면밀한 관찰과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도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